네, 반갑습니다. 앰비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목표가 매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고자, 뭔가 팁이라도 있어야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실전 매매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것만 봐서는. 좀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계산을 하는 방식은 좀 제가 알려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 그쵸?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뭔가 기준을 잡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차트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세력들이 이런 추세를 보란 듯이 깨고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 뭐 꼬리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꼭 정확하게 긋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어도 돼요. 매도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매도할 적에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 라인을 그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선을, 이 추세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 툴에 복사를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저거 일단 하나를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 복사가 됐죠. 이거를 자,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았으니까 여기 단기 고점, 여기가 되겠죠. 여기 한번 갖다 대 볼게요. 대충 이런 구간까지 오죠. 그쵸? 그러면 여기 뚫고 올라간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때부터는 큰 틀에서는 지금 이래요. 맞죠? 지금 여기 삐져나온 것들은 다 그냥 오버슈팅의 개념이다. 이날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지만 오버슈팅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시작을 할 적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에서 한번 또 기존의 보유자들을 또 한번 털었죠. 물론 또 이날 단타를 하면서 물린 사람도, 새로운 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크게 힘을 못 쓴 것 같아요. 거래 대금 터진 거에 비하면. 거래 대금이 8천억 터졌는데 뭐 종목이 이렇게 뭐 변동성이 평소에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니까 이해는 가는데, 시원하게 뻗어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웠죠. 제가 이걸 또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 복사해서, 자, 여기와 여기 가운데 지점, 대략 그냥 가운데가 한 이쯤 되겠다. 맞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뭐야? 복사. 이 툴 이름이, 이게 기본 세팅에는 없었을 텐데, 추세선 복사라는 게 있어요. 저기 차트 툴 편집에 들어가서 추세선 복사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만드실 수가 있고, 또 이런 작은 폭만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가요? 좀 큰가? 대략 이 정도? 그쵸? 대략 이쯤 되죠.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각선이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캔들의 중심대 이제 가격이고 약 한 40만 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또 이제 저는 목표가를 이걸로 분석한 건 아닌데 여기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었죠. 그건 제가 또 이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 여기서 출발했을 때 또 이런 구간까지도 거래량만 붙는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볼 수가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추세 대칭 매매법이고요. 큰 틀에서는 대칭 매매가, 이런 추세 대칭 매매가 있고요. 또 수평으로 또 이제 중요한 구간들, 지지 저항이 많이 일어났던 구간들을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그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는 정말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장중에서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급해져요. 아,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저걸 긋고 있어 보자니 또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당황하게 돼요. 엉뚱하게 잘못 그어서 판단을 잘못해버려서 손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기법이든 간에 그거를 제대로 써먹으려면은 좀 하루 이틀 해서 안 되고 충분히 나름의 공부를 하고 소액으로 그런 경험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실전에서 본인이 이제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쉽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나면은 정말 별거 없는 게 주식인데 그걸 알고 내 몸에 배이기까지 그러니까 매매에서 어떠한 감정 없이 정상적인 매매가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감정 컨트롤이 그렇게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오늘 이런 구간에서 던진 거는 매수가를 다시 위협하기도 했고 보통 때 예전에 제 매매 영상들 보시면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수익 3%, 4%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까지 전환되는데도 끝까지 저는 가는지 못 가는지 확인할 거다 하면서 영상을 몇 번 보여드렸었죠. 그쵸? 근데 그러면 여기는 손실권도 아닌데 왜 던졌느냐? 힘들었어요.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빨리 끝내고 쉬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다 던진 거고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40만 2천 원 그랬죠. 40만 2천 원에서 더 크게 오버슈팅이 나왔죠. 40만 5천 원. 퍼센티지로 그러면 이게 금액대가 높아서 그렇지 이 3천 원 차이가 얼마 차이 나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구간까지 갔었네요. 결국에는.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못 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런 장대 음봉이나 하락 추세가 그려지면 다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그죠? 그럼 제가 매수하고 나서 1시간을 넘게 버텼는데 지금 또 빠져버리니까 좀 귀찮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갔고요. 보통 때가 됐으면 끝까지 지켜볼 건데 그래서 그냥 일찍 끝내고 싶었던 거죠. 자, 분봉에서 체크하는 거, 뭐 30분봉, 15분봉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갭분봉이 뜨면은 항상 예의주시한다 그랬죠. 그쵸? 갭분봉이 이렇게 뜨고 종가가 여기 마감됐었죠. 1봉을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고 시가도 갭을 띄우고 어쨌든 여기에서 좀 탄력받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매매 대상이다. 이날이 아니다 하더라도 빠졌다가 다시 여기에서 또 갭분봉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은 갭분봉을 두고 기준을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갭분봉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갭분봉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매매 기준을 잡을 때 일봉을 보실 때 갭분봉을 예의주시하면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갭분봉을 찾아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15분봉을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지저항이 많이 나온 구간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구간을 어떻게 그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죠. 그쵸? 거래가 터진 구간에서의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 겹치는 구간, 이런 구간 일단 1차적으로 눈에 보이죠. 자, 우리가 일단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뭐 일단 장중에 이런 구간에 있었다고 볼게요. 여기서 오 터졌네. 거래 올라오네. 그쵸? 여기에서는 시세 차익 물량이 많이 터져서 이렇게 온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막히는 구간. 그쵸? 네, 여기도 막혔었고요. 그쵸? 자, 이렇게 지금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런 구간인데 어쨌든 장중에 본다라면은 일단 단기적인 큰 틀에서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래요. 그쵸? 이걸 절반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나누고 어차피 밑에는 어차피 의미가 없겠죠. 그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충
대충 이런 구간도 그죠?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쵸?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뭐 적당히 대충 그어 볼게요. 뭐 정확하게라기보다 자 이렇게 절반 그쵸? 여기 지지 나 돌파하고 지지 나오고 그쵸? 그리고 나서 뒤를 잡아요. 그냥 대충 그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일에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이 되었던 구간이었죠. 그쵸? 오늘도 저항받았죠. 이쯤 되면 15분 봉상에서 두 번을 찔렀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했으면 이쯤에는 갔어야 되는데 또 못 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빠졌죠. 흘러내렸죠. 횡보하다가 여기에서 이런 구간도 살짝 이탈했다가 근데 크게는 빠지지 않았죠. 이런 구간 이탈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더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구간까지도 갈 수 있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40만 2천 원이라고 했던 거는 제가 따로 이제 계산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긋는 것보다는 계산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도 100%는 아닌데 조금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참고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도 또 그어 볼 때 있어요. 좀 거래량이 조금 어중간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렇게 그어 볼 때도 이런 식으로 그어 볼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어떤 구간이면은 이 정도 지금 힘으로 이 정도는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구간 또 여기 계속 이제 트라이를 했지만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돌파가 나온 흐름이었죠. 어쨌든 이런 구간을 뚫고 40만 2천 원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던 거죠. 결국에는 막판에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봤겠냐라는 거죠.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그어 보는 것 정도는 해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면서 세분화하는 작업까지 해본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있을 수는 있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 본 것 같아요. 뭐 제가 모든 유튜버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처럼 유별나게 차트에 집착을 보이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저하고 좀 결이 달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까지 차트를 그려보려고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거죠. 15분 보험으로 또 강의하시는 또 이제 분들도 일부 있으시던데 15분 보험은 정말 이게 뭐랄까요? 이게 계산을 할 적에도 수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잘 맞아 들어가고요. 15분 보험을 가지고 하면 그리고 큰 틀에서 흐름을 볼 적에도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돼요. 명확하게 지지 저항 구간들도 좀 찾기가 쉽고요. 그래서 특히 오후장 매매할 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15분 봉, 30분 봉, 또 오버나잇 할 때도 5분 봉과 15분 봉, 30분 봉 이렇게 쓰고요. 단기 스윙 정도 할 적에는 60분 봉 가지고도 좀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좀 은근히 좀 분봉에마다 장단점들이 있는데 당연히 분봉이 높은 분봉들은 짧은 단타를 하거나 스캘핑을 할 적에는 좀 쓰기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5분 봉은 단타까지는 가능하고 1분 봉, 3분 봉은 스캘핑과 단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본다라는 거죠. 귀찮아서 팔았는데 결국에는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았다. 근데 이게 팔고 나서 이런 거 보는 거는 평소에도 별 감흥이 없지만 이런 경우는 더더욱이 그래요. 내가 직접 들고 있는 매매를 했어야 좀 더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좀 만사가 좀 귀찮더라고요. 오전에 너무 빠르게 큰 수익이 나버려가지고 스캘핑 한 것도 있었고 단타도 또 몇 개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목표가 매매를 공부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이 영상이 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는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대칭 매매를 잘 이해 깊게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칭 매매에게 선 끊는 게 물론 이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구간에서 여기를 뚫어줬다라면 여기 손절 잡고 그쵸? 이 다행히 봉의 캔들도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추세 이탈하면 손절한다고 치고 이렇게 뚫어줬을 때 여기에서 또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갭 상승해서 그대로 흘러내려서 지지받고 해서 이런 흐름에 잡아봤는데 이렇게 빠지면은 그쵸? 여기에서는 또 이런 추세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흘러내렸다면은 또 이렇게 여기 폭만큼 여기에서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캔들의 진행 상태가 이런 구간이다 하더라도 이게 없다면은 여기 떨어진 게 없었다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추세가 이제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구간 이탈하면 여기 이탈되면 손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서 여기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필요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라인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시고 여기 돌파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못 가도 이런 구간까지도 갈 수 있겠다. 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갭이 엄청 크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갭이 크게 뜨면 그냥 먹고 빠지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14% 넘게 떴는데 이런 거 뜨면 시가에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뭐 오버나잇이나 아니면 단기로 보셨던 분들은 이런 구간도 괜찮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잡아볼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떨어져 단기적으로 추세가 죽은 애가 다시 살아 올라왔으니 이런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방법은 엄청 많아요. 수도 없이 저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차트의 흐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대칭 매매로 포인트를 잡고요. 아침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또 이제 강력한 큰 양봉으로 이렇게 뻗어준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거래량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3분봉 한번 볼게요. 3분봉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15분봉으로 그렸던 구간이랑 좀 어느 정도 맞는 구간도 있고 전혀 뭐 맞지 않는 구간도 있죠. 정확한 뭔가 좀 어정쩡한 느낌이 있는데 그쵸? 포인트 잡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은 또 이제 작은 분봉에서 볼 적에는 또 이런 구간도 선을 많이 그으면 그을수록 아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손절을 제때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흘렀어요. 그쵸? 제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잡았죠. 그죠? 이걸 또 절반으로 나누면 지지가 나온 거고 여기서 크게 흐르지 않고 갈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구간까지도 내려왔었다라는 거. 지지 나왔죠. 그리고 저항 맞고 돌파가 나왔죠. 돌파 맞고 저항이 되었던 구간을 지지해줬죠. 이런 게 이제 공구리 기법이죠. 단테님이 이름 붙인 공구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구리로서 여기를 지켜주고 나니까 그 다음 구간까지도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기 저는 좀 이걸 좀 강력하게 뚫어주길 바랬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쉬운데 결국에는 근데 뚫고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 달리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걸 그어서 본 건 아니었는데 40만 2천 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계산상으로 나온 수치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절반 나눠서 대략 절반 나눠서 이걸 위로 한번 올려 볼게요. 그쵸? 대충 얼추 맞죠? 그쵸? 여기 폭의 절반 맞죠? 이걸 여기를 뚫어버리니까 1원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고 뭔가 어떻게 실전에 써먹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 볼 때는 하고 별거 없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근데 막상 실전에서 이렇게 선 긋고 써먹으려고 하면은 아마 많이 흔들리게 되실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 보세요. 지금 3분봉에서 보면 이런 구간 또 깼다가 회복했다가 그쵸?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겠냐라는 거죠. 5분봉으로 마찬가지고 선을 또 너무 많이 긋자니 뭔가 또 기준이 애매하고 그러면 애시당초 매수 타점을 제대로 잘 잡았어야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무너졌다가 바로 회복해줬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런 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한번 저항받긴 했지만 다시 재차 뚫고 한 번에 강력하게 다 뚫어버렸어요. 그죠? 이 힘을 본 거죠. 그리고 제가 눌림목을 잡았었죠. 맞죠? 이 캔들을 보고 제가 강력하게 세웠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캔들 보고 이거 강력하게 세웠다고 여기에서 눌러주면 잡아보겠다고 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잡았던 거고요. 저는 사실 한 1원 구간 정도까지도 빠져주기를 바랬는데 그쵸? 제가 장중에 이야기했죠. 이왕 내려온 거 여기까지 뺏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였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만 흐름을 잘 파악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떨어지는 칼날 안 잡는다고 쳐요. 그쵸? 라인 더 많이 그을 필요도 없고 떨어지는 칼날 안 잡는다고 봐요. 그럼 여기 다시 뚫어졌죠. 그러면 이 라인 손절 잡고 짧게 손절 잡을 수 있겠죠. 여기 손절 잡고 진입해보자.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지지가 나왔네? 그럼 여기 일단 지지받는 흐름 보여줬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기까지 다시 떨어져 주면 땡큐겠지만은 떨어져 주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잡아보자. 여기 손절 잡고 퍼센티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짧게 손절 잡고 이런 구간에서도 강력한 흐름을 세웠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잡아보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저는 그렇잖아요. 위에서부터 확실한 구간을 보고 눌림을 잡아서 거기서 더 떨어지면은 더 사겠다. 그런 식으로 매매하잖아요. 그건 저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구간까지도 또 지켜보셨더라면 충분히 잡아볼 수 있었던 구간들이고요. 또 여기에서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뭐 하겠다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근에서 샀으니까 내 매수가 위협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있어 볼 거야. 이런 저항 맞고 빠질 때도 그냥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겠죠.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이런 중요한 구간들을 위치에서 잡게 된다면은 손절을 짧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여기서 잡았는데 갑자기 이런 투매가 나왔다. 그럼 놀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앞에 구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추세선들을 다 그려놓고 저장을 해놓으세요. 관심 종목들은. 저장하는 방법은 일본 갔다가 분봉 갔다 오면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또 다음날 또 추가적으로 강력한 흐름이 보인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은 이 간격만큼 선을 또 그대로 위로 한 줄 한 줄 더 그으면서 보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런 많은 선을 그으면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캔들은 하나하나 그려지고 있는데 조급한 마음에 구간을 잘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식은 알고 나면은 정말 그 차원개미님이 많이 이야기하시죠. 주식은 정말 단순하게 움직인다고. 단순한데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경험이. 정말 차트 엄청나게 많이 봐야 돼요. 저 잠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자고 아니면 밤새고 다음날 가게 일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오전에 잠깐 또 매매하다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손실 보면서도 하루에 많이 볼 때는 400, 500씩 손실 보고도 얼마나 멘탈 무너졌겠어요. 근데 가게 일은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제가 얼마나 그동안 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매매하다가 너무 크게 무너질 때는 며칠 전에 영상처럼 멘탈이 흔들리기도 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더 리스크를 더 키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내가 가진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더 사지는 못하더라도 지켜는 보자. 손절이 더 밑으로 지금 이런 구간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켜나 보자. 그게 제가 끌고 가는 그런 매매의 원칙 중에 하나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기준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호가차하게 뭐 큰 물량, 연속적인 큰 물량 몇 번 들어왔다고 따라 붙는 거 그거 위험해요. 자리를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슈팅 나올 만한 자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이제 지지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을 뚫어줬는지 3분봉에서 지지 저항은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 폭이 크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15분봉에서 큰 그림에서 그리면 더 정확하겠죠. 다른 날들하고도 물리는 구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 보고 매매를 한다라면 여러분들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뭐 주식에는 지금 2,000개 넘는 종목들이 있죠. 그걸 다 그어볼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시간 날 때마다 성 긋는 연습도 하시고 또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차트를 돌려보면서 검증이 되었다면 그 추세선들을 저장을 해 두시고요. 주가가 내가 그린 것보다 더 올라간다면 더 위에다가 또 한 줄 한 줄 늘리면 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더 늘리면 되잖아요. 당장 이런 거 없이 이런 선을 긋지 않고서는 내가 아직까지는 좀 공부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장중에 매매할 때 이 선이 없으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돼라고 하시면은 없이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그으면서 하면은 뭐 사람이 모자라 보이는가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결국에는 돈 벌면 되잖아요. 단순히 운에 맡겨서 기도 매매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지지 저항 기법만 놓고 보더라도 다 보는 관점들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제가 단지 이거 한 종목 가지고 보여드렸다고 해서 이게 이런 구간들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따로 공부를 하시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 새로운 종목들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연습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정확하진 않아도. 기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 이 지지저항이라는 거는 지지저항 모르고 주식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각자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세 매매도 한번 일봉에서는 지금 추세 매매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별로 또 대칭선을 그려볼 수도 있는데 일봉에서는 좀 추세로 보는 게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분봉에서는 또 당일 또는 최근 며칠 동안에 지지 저항이 일어났던 구간들 그런 거 선을 그어서 3분봉은 단타도 되고 스캘핑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보기는 한데 사실 뭔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5분봉, 15분봉, 30분봉, 분봉에서 잡을 때 이런 분봉들을 보면서 특히 5분봉, 15분봉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흐름을 볼 적에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흐름을 볼 적에는 30분봉이 좀 나은 것 같고 단기에서는 15분봉, 5분봉을 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많이 잡는 편입니다.
근데 또 5분 봉으로 잡으면 좀 위치가 약간씩 또 변동될 수는 있겠죠. 본인만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차트는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주말 동안, 좋은 시간도 좀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주말 동안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한 다음 주도 또 잘 준비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식으로 또 차트를 또 보고, 또 이런 것도 지지 저항도 그려보고, 오늘 지금 이거 올려드리는 영상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주식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지지 저항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이야기 들었죠. 제대로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원리는 알겠어. 근데 제대로 안 맞잖아. 내가 제대로 의미 있는 구간을 찾지도 못하면서 그거 잘 안 맞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죠. 근데 하지만 저는 지지 저항 이거 선을 안 긋고도 매매할 수 있는 제 기법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주력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긋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봉에서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건데, 제가 힌트로 일봉에다가 저 이제 수평선을 여러 개 그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걸 왜 그어놨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또 그걸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진작에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제 영상을 꼼꼼하게 챙겨보신 분들은 화면에 어떤 화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특정 구간에서, 아무리 매매 영상이 중간 구간 편집되어 있지만은 어떤 구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답을 거의 다 알려드렸는데, 조금만 고민해보면 나오는 답들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아쉬워요.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처음에는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근데 제 영상을 정말 두세 번 막 돌려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걸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면 금방 알아채실 거예요. 영상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휴대폰으로 제 영상 봐가지고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컴퓨터로, TV나 컴퓨터로 큰 화면에서 제가 뭘 보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매매하면서 뭘 보고 있는지, 특정 구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잘 보시면은 진짜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전 매매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 드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지금 있는 영상만 해도 이때까지 만들어 드린 영상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뭐 영상을 완벽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별로 올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것만 잘 보셔도 그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영상이 좀 또 많이 길어졌는데, 주말 동안 의미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